아침마당 전북입니다. 계절이 바뀌니까 세상의 색이 바뀌고 있어요. 예, 꽃 색깔도 바뀌고 그야말로 알록달록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긴 온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 옷차림도 조금 가벼워졌고요. 저희 집은 그 두꺼운 극세사 그 잎을 약간 그 얇은 걸로 바꿨거든요. 네. 상쾌하더라고요. 봄이 그냥 갑자기 찾아온 것만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봄이 갑자기 찾아오신 것 같은데 저만 네. 한겨울이었군요, 지난주에.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고 보니까 얼굴 그러네요. 표정도 좀 안 좋고 왠지 이렇게 수척해지죠. 회색 비치고 수척해지시고 왜 그래요? 떴어요, 막 이렇게. 출장을 좀 길게 다녀오긴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보니까 아니 되게 우리가 뭔 일이 생겨가지고 자리를 비우면 그냥 나눠서 대본 이렇게 대사하잖아요. 네. 나누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젊은 총각 아나운서가 떡하니 앉아가지고 네. 잘 또 생겼더만. 그랬어요. 말도 잘하고. 네. 그래가지고 진짜 그 다음 주에 내 자리가 있을란가 뭐 걱정도 되고 그랬죠. 그래서 얼굴이 뜬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위험할 뻔했어요. 아 그래요? 겨우 막았어요, 제가. 방송 끝나고 난리였어요. 그냥 그대로 가자. 예, 없어졌다고 하고 그냥 오지 말게 하자 뭐 이런 얘기. 제가 중간에 막느라고. 그거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 아침마당 전북의 이 지성. 막 진심이 느껴져. 학식. 이런 거 다 담당하고 있잖아요. 제가 좀 부족한 걸 또 채워주셔야 제가 기둥, 주춧돌. 저를 받쳐주셔야죠. 예, 그래서 이 굴러온 돌이 주춧돌 빼자는 얘기도 있었고 난리였어요. 누가 그랬대요? 누가? 아유 이거 막느라 힘들어. 아유 모르겠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없는 얘기를 막 하면 어떡해요. 오늘따라 이렇게 촌장님을 굉장히 이렇게 반겨하는 거 보니까는 없는 이야기였구나. 아 지난주가 생각이 나네요. 그 박철규 아나운서가 딱 옆에 있으니까는 막 괜히 막 경계하면서 막 긴장하고 막 이렇게 대본 실수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성대모사 막 자기가 자주 하는 거 하니까는 막 제대로 웃지 못하고. 아유 안 비슷해. 제가 봤을 때는 그 박철규 아나운서를 이렇게 배척하는 거는 촌장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은 그랬어요. 네. 본전도 못 찾을 소리를 이지효 씨, 곽범 씨 두 분이 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 아나운서 이름도 몰랐어. 근데 그 이름도 이지효 씨 막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고. 이름은 알죠. 곽범 씨가요. 제가 지금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긴 그러지만 아유 그냥 평균 따니까 젊어졌어요. 아이고 그냥 그 양반 그냥 칙칙해갖고 막 그랬어. 이렇게 막 방송하고 그러다가 오늘은 무슨 주춧돌 찾고 기둥 찾고. 아무튼 촌장님 얼굴이 우리 곽범 씨 때문에 더 어두워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얼굴색을 좀 환하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칙칙한 이 분위기를 좀 환하게 빠빠빠빠 빨간 맛으로 좀 바꿔드릴게요. 네. 예, 상큼하게 잘 길러내는 봄 맛을 표현해 주실 분들입니다. 정말 기대되는데요. 완주 딸기 연구회 회원 여러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딸기를 많이 드셔서 그런지 몰라도 얼굴에 생기가 돋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런 분들이세요. 딸기 밭에서 하루 종일 놀았어. 하루 종일 놀다 오신 분들. 송현선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리에서 태어나서 삼리에서 자라고 딸기 먹고 또 딸기 농부가 된 완주 딸기 연구회 회장 송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 옆에 박원희님. 네, 안녕하세요. 완주 딸기 연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2010년도에 기농해서 적성에 딱 맞는 농사를 짓고 있는 13년 차 딸기 농부 박원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딱 맞는, 네. 딱 맞는. 요거까지 하시네요. 자, 그 옆에 김원숙님. 네. 안녕하세요. 완주 딸기 연구의 재무를 맡고 있는 기농 7년 차 김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분은요, 딸기 농사에 배수진을 치고 열심히 딸기 농사를 짓고 계신 배수진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딸기 기농을 먼저 하신 부모님을 따라 기농을 한 지 6년 차 된 배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마지막 우리 이은경님. 안녕하세요. 시부모님의 뒤를 이어 저희 부부 그리고 저희 아들까지 3대가 지금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이은경입니다. 배를 이어서. 여러분들의 인사말을 듣고 있으니까 딸기가 떠올라서 입안에 침이 좀 고이는데요. 딸기 연구회라면 이름 그대로 딸기에 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모임인가요? 네, 저희는
2009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예. 기존에 활동하시는 장목반이나 협동조합 기준의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그런 단체보다는 교육 목적으로 친목도 도모에서 할 수 있게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다니고 딸기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농가나 귀농 농가들을 같이 사회봉사 활동도 하면서 불우이웃돕기 활동도 같이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연구회 그 여성 회원들의 힘이 센가 봐요. 다 여성 회원들만 나오셨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좀 세죠? 세 보여요. 네. 저희 연구회 회원이 한 73명 정도 계시는데요. 네. 남성 회원이 거의 한 70%예요. 근데 기존에는 남성 회원분들이 다 위주로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임원이 되면서 제가 회장이 되면서 부회장님도 여성 부회장님이 되셨고 이번에 또 우연찮게 이렇게 아침마당 섭외가 들어왔는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다 여성분들로 구성이 되어버렸네요. 아하. 딸기 하면 그렇게 쉽게 먹기 어려웠잖아요. 네. 너무 옛날 이야기인가요, 제가? 아니, 맞아요. 근데 지금 네. 지금은 뭐 때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다 딸기 잘 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봄 물씬 이 향기가 날 때 이때 먹는 딸기가 제철인 것 같아요.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그래도 우리 완주의 삼례 딸기가 가장 좀 알려져 있는데 역사도 그만큼 좀 길겠죠. 네, 그렇죠. 완주 지금 딸기 역사가 한 40년 정도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삼례 지역, 완주 지역에 한 500여 농가가 딸기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래서 경남 진주, 논산, 담양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4번째로 큰 주산지고요. 아시다시피 삼례가 겨울철에 일조량이 아주 좋아요. 해가 잘 들고 물이 깨끗하고 토질이 딸기 농사 짓기에 좋은 토질이어서 특히나 삼례 딸기, 완주 딸기가 맛이 더 훨씬 좋고 향도 좋습니다. 느껴진다. 색이 너무 빨개요. 탱글탱글하잖아요. 빨간 이렇게 맛. 빨갈 수 있을까요? 수침이 보인다. 자, 빨간 맛이에요. 저렇게 보시면 아침에 따가지고 너무 이쁘죠? 윤기가 그냥 자르르 하네요. 미끄러지겠다. 당장이라도 먹고 싶은데 일단 오늘 이렇게 나오신다고 보통 이렇게 나오시게 되면 새벽부터 미용실에 갔다 오거나 그러는데 새벽부터 딸기를 따다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맞아요. 네. 새벽에 조모숙님? 네, 맞아요. 평소에는 딸기 수확하기 위해서 한 새벽 3시 정도 기상해가지고 이제 딸기 수확을 해서 포장해가지고 완주 노컬푸드 매장에 진열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여기 출연 때문에 조금 2시간 정도 더 일찍 준비해서 몇 시에 남편분의 도움을 받아서 매장에 일부 출하를 하고 남은 거는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또 다시 포장을 해가지고 못 간 데는 다시 출하를 할 예정으로 여기 출연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아니 그러면 남은 거를 또 이렇게 작업을 네, 있다가 하루 가가지고 또 다시 해야 다시 됩니다. 되는구나. 따라가고 싶어요. 아니 뭐 사실 저도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아침마당 전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 기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덜 힘든데 매일같이 그렇게 새벽 기상하셔가지고 따시고 이렇게 너무 힘든데 오늘 같은 날은 더 피곤하니까 수학 하루 정도 그냥 미루시죠. 어때요? 아니 그럴 수가 없는 게 딸기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그 저장이 안 돼요. 그날 따지 않으면 그냥 물러져 갖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룰 수가 없어요. 진짜 뭐 초상이 나도 따야 돼요. 그 정도. 아 진짜 이게 실제로 우리 아버님이 딸기 한창 요맘때 돌아가셨는데 저희 그 다 하고 새벽에 이제 한 12시에 와서 딸기 따고 작업해놓고 다시 가고 그랬어요. 아유,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은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시간 다툼이네요, 정말. 네. 그만큼 손이 많이 간다는 얘기인데 근데 1년이 12달인데 딸기 농사는 15달이다라는 말이 있대요. 딸기 농사에 배수진을 치고 있는 배수진 씨. 15달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저희가 1년 농사인데요. 딸기 농가 같은 경우는 겨울부터 봄까지 수확을 해요. 그리고 2월부터 8월 말까지 네. 런너라는 모종 준비를 하거든요. 그 딸기 줄기를 받아서 그거 모종으로 또 만들어서 쓰는데 그 작업이 3개월
3개월 정도. 그래서 농사가 1년인데 그 3개월까지 해서 저희는 딸기 농가들은 15년 농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15개월 농사라고 얘기를 해요. 아, 15개월. 그렇게 바빠서 그 딸기 농가에서는 딸기를 뭐 딸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저희끼리 네. 농담처럼 하는 얘긴데요. 딸기는 따고 또 따해서 딸기라고. 딸기 하나가 생산되는데 잎도 따야 되고 꽃도 따야 되고 더 좋은 상품성을 갖기 위해서 또 열매도 솎아주는 걸 해야 되고 해서 따고 또 따서 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다다다다 딸기. 그럼 계속 이러고 있을까요? 그래도 매력이 있으니까 해야 할 이유가 되니까 따고 또 따고 또 따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뭘까요? 따고 또 따고 또 따면 뭐가 생기겠어요? 아무래도 이게 딸기가 수익성이 그래도 농업 중에서는 가장 좋은 수익성이 좋은 작물이에요. 그래갖고 따고 또 딴다는 얘기는 11월 달부터 길게는 6월까지 6개월간 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 수입이 안정적인 거죠. 안정적. 네. 오래오래 안정적이긴 한데 또 옛날 이야기. 옛날에 우리 품종이 많지 않아가지고 딸기 이거 로얄티로 많이 돈 또 줬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지금은 많이 달라진 거죠. 네, 그래요. 지금은 90년대 중반까지는 좀 로열티를 지불하는 일본 품종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서량이라는 우리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국산 품종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서 일단 로열티 문제에서는 조금 더 저희 농가들이 좀 자유롭고요.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한 90% 정도가 서량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서량 재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수확량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병충해도 강해가지고 농가 입장에서 좀 훨씬 유리한 작물.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딸기로 알고 계시는 새콤달콤한 딸기, 그게 서량의 맛입니다. 그게 서량이구나. 네네네. 아니 근데 새 품종이 많이 개발이 되면 될수록 농가에는 이득이니까 새로운 거를 이제 많이 시도하실 텐데 그러려다 보면은 어떤 이런 연구회가 꼭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 새 품종이 나오는데도 긴 시간이 걸리는데요. 저희 농가에 보급되는데도 여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도 저희 연구에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모종도 보급을 하시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선진지, 그러니까 재배하는 농가를 직접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요. 그 품종에 맞게 매뉴얼을 주셔서 잘 키울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평소에는 새벽 3시에 일어나시는데 2시에 일어나셔서 딸기를 따신다고. 그 딸기를 따시면서 그 딸기내가 조금 옷에 묻은지 알았어요. 네. 그래서 딸기내가 계속 났거든요. 근데 저기 보니까 진짜 저 딸기예요, 빨간 거? 어머, 어쩐지 이게 달콤하면서 냄새가. 향긋한 저런 향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은은하면서 달달한 향이 납니다. 자, 그럼 딸기 보여드려야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들어오세요. 와! 여러분이 키운 딸기. 딸기 불러주시고. 그냥 나가면 되나요? 행운이 부여주시고. 이지호 씨도, 이대건 총장님도. 야, 진짜 딸기예요. 네. 제가 이렇게 딸기 색깔로 입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보니까는 근데요 이 모양도 다르고 이거 색깔도 달라요. 네, 딸기가 품종이 여러 가지인데요. 이 품종이 서량이에요. 눈 속에서도 서량이군요. 향기가 난다고 해서 새콤달콤하면서 과즙이 풍부해서 지금 현재 농가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익숙한 거. 네네네. 그리고 이 옆에 이 품종은 금실인데요. 금실. 네, 경도가 단단해서 수출 품목으로 되게 각광받고 있어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고요. 끝맛이 약간 복숭아 향 이런 게 도는 딸기입니다. 복숭아 향. 네네네. 금슬도 좋아질 것 같아요. 먹으면. 네,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뭐 색깔은 약간 금색이 약간 도는 것 같기도 도는 하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색깔이 이거 덜 익은 좀 거 덜 익은 거 가져온 거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다 익은 저희 국내 1호 하얀 딸기 만년설입니다. 이게 다 익은 거고 1호예요? 네네. 맛을 보시면 끝맛이 약간의 파인애플 향, 파인애플 맛이 난다고 해서 딸기에서? 직접 드셔보시면 파인애플 아마 향이 느껴보실 난다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와 진짜. 그러면 일단 좀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금실이라 그랬죠. 네네. 근데 무슨 맛이 단단한 맛? 네, 단단하면서 복숭아 향이. 복숭아 향. 이거는 파인애플 향이 딸기예요? 약간 있다고 하셨거든요.
무슨 맛? 와, 과즙이 뭐야? 내 느낌만 그런가? 뭔가 일반 그 서량보다 좀 과즙이 이렇게 더 풍성한 느낌? 향도 더 많이 진하게 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안 익은 게 아니어서 달콤하고 맛있어요. 야, 춘사님 어떠세요? 진짜 금술이 좋아질 것 같아요. 왜요? 단단해요. 단단해요? 씹히는 맛있어요. 아하. 제가 오랫동안 출장 갔다 왔는데 저 금실이 필요합니다. 더 주세요. 와. 근데 이게 지금 다 수확 시기가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은 다 달라요? 수확 시기는 거의 비슷한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아침에 새벽 딸기로 수확해서 이제 이 자리에 선보이는 거죠. 오늘 따온 거예요? 그럼요. 새벽부터 움직이셔가지고. 근데 이거 지금 굉장히 색깔도 알록달록한 거 이거는 뭐예요? 예. 딸기로 만든 샐러드를 준비해봤거든요. 근데 딸기로 만들 수 있는 게 디저트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진짜 궁금해요. 네. 안 그래도 이따가 디저트로 맛있는 풍성한 향기 맡을 수 있게 준비 가득 했으니까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요? 왠지 저는 못 먹어볼 것 같은데. 예감이 되긴 하지만. 네. 아무튼, 아주 멋진 시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우 씨, 나도 좀 줘, 나도 좀 줘. 그거. 저희도 몇 개만 줘. 아니. 하나씩 다 주면 안 되고, 예, 몇 개만 줘. 몇 개만?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잡숴보셔요. 예, 맛을 봐야죠. 너무 맛보고 싶었어요. 저는 좀 돌린 것처럼 보이는 이게 궁금했는데 이게 만년설인가요? 아닙니다. 걔는 금실이요. 금실. 진짜 파인애플 향이. 네. 오, 향이 좋죠? 맛있다. 홍석이한테도 금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심. 금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근데 딸기를 먹다가 이렇게 맛있는 딸기를 진짜 막 먹기가 힘들거든요. 먹다 보면 어떤 거 막 아우 쉬워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건 너무 달고 맛있어요. 우리 그 총무님, 김수 총무님, 네. 좋은 딸기 고르는 방법 좀 가르쳐 주시죠. 좋은 딸기 고르는 방법은 당일 수확한 좀 광이 90% 정도 살아있고 좀 이제 윤기가 좀 좋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물론 드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딸기 꼭지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만세를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그런 딸기가 좀 제가 이제 수확하면서 한두 개씩 먹어본 결과 단맛이 굉장히 강하고 저기 한 것 같더라고요. 만세하고 있는 거. 저희 그 첫째가 딸기 귀신이거든요. 학교 가기 전 아침 식사가 무조건 딸기로 시작하는 건데 아니 그래도 새벽에 매일같이 수확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세상 제일 신선하고 맛있는 딸기는 제일 먼저 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딸기 안에서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진짜 고급이실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렇지요. 그렇지만 저희보다는 저희 아들들, 저희 자녀들, 딸기집 자녀들은 매일 수확한 아침에 와가지고 하우스에서 신선한 거 제일 크고 맛있어 보이는 거 이렇게 한 입씩 딱 먹으니까 이분 정말 고급되죠. 저희 이제 큰애가 서울에서 서울살이를 하고 있는데 얘가 의외로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장보기가 취미예요. 그래가지고 장을 이렇게 쭉 보다가 저한테 전화를 하죠. 딸기만큼은 과일만큼은 눈높이가 아주 높아진. 그러니까 맛보고 삼례 딸기 아니고만 이런 눈높이가 높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이렇게 새벽부터 고생해서 딸기 따는데 어르신께 혼났다는 무슨 기억을 이은경 씨가 그래? 제가 귀농해서 처음 딸기를 따는데 딸기를 잘 못 따요. 처음에 왔을 때 딸기를 따다 보면 꼭지가 이렇게 살아서 따야 되는데 꼭지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 계속 먹다 보니까 배가 불러서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도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돈 벌 거냐고. 그때 너무 서러웠어요. 눈물 나고. 처음이라는 거를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 그때 딸기 수십 킬로를 팔지도 못하고 뭐 퇴짜를 맞은 적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담는 것도 초보라 이게 스티로스 박스 무게를 빼야 되는데 그것까지 합쳐갖고 1kg를 담아서 냈어요. 그때 경매회사에서 전화 왔더라고. 안 된다고. 무게 미달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 갖고 왔는데 이미 하루가 지난 거라 다시 작업하다 보면 다 또 물러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는 사람들 다 돌리고 그때 한 100 몇 킬로 됐을 거예요. 어머. 돈이 뭐 거의 그때는 딸기 또 비쌀 때예요. 한 박스에 뭐 3만 원 됐으니까 뭐 엄청나죠. 그러니까 처음에 내려왔을 때 비싼 딸기를 그렇게 막 나눠준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또
무릎을 딸기한테 내줬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우리 운숙 씨는 아니 무릎을 왜 딸기한테 왜 줘요? 네, 저도 기농 이제 첫 해에 이제 이 농사는 전혀 경험이 한 번도 일도 없는 그런 적이었는데 동생이 딸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내려와서 이제 밤 늦게 12시 정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딸기를 수확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는데 까짓 거 뭐 그거 따지 못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가서 땄는데 한 30분 정도 따다 보니까 허리도 너무 아프고 무릎도 너무 아파서 가지를 못하겠네. 근데 이제 딸기 저희는 토경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엎어져서 딸기를 따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중간 정도 갔는데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너무 아파서 따지는 못하겠고 오자니 그렇고 동생은 이미 따고 반절 돌아왔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무릎을 꿇고 4시간 동안 딸기를 따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도 이제 동생만큼 1시간 안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딸기 이 농사 자체가 내 건강과 조금 맞바꾸는 저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건강과 맞바꿀 정도로. 근데 그래도 실력이 느셨으니까 다행이고요. 그래도 그때 당시 막 무릎을 꿇고 막 4시간 동안 기어서 이렇게 딸기 수확하는 게 그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으면 저 같으면 좀 바로 포기하고 도망갔을 것 같은데 안 그러셨나 봐요. 그 생각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한번 따보고 못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랬는데 이미 하우스를 이제 시설하려고 계약금을 걸어놓은 상태였고 포기를 할까 이제 포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동생한테. 그랬더니 동생이 어차피 시작한 건데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빨리 포기를 할 것 같으면 그 먼 데서 수원에서 이제 저희가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먼 데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포기를 할 것 같으면 뭐들로 그렇게 저기 해서 내려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오기도 생기고 그래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저기가 있어서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7년 차가 됐고요. 네. 제가 그 6시 대고향 촬영 다닐 때 남은 금지라든지 삼례든지 이런 딸 때 딸기 어떻게 따는지 아세요? 어떻게 따요? 이렇게 따요,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다리도 저리고 너무 골반도 아프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딸기를 이렇게 따는 게 아니라 서서 이렇게 따는 게 많이 그 TV에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지금 송현선 회장님, 우리도 그렇게 돼 있죠? 그럼요. 많이 변하고 있어요. 기존에 땅에서 하는 거를 토경 재배라고 하고 지금 서서 재배할 수 있는 거를 시설해서 수경 재배 혹은 고설 재배라고 하는데요. 네. 그전에는 토경 재배하면 허리하고 무릎을 내줬어야 됐으면 그래요. 지금은 내주지 않고도 네. 조금 수확하는데 편리한 게 있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농사 짓는 거를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예전에는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하우스도 그 구조 자체가 세 겹으로 해서 삼중이라는 하우스를 짓는데 손으로 일일이 다 열어주고 닫아주고 했어야 되고 한겨울에는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스위치 하나로 똑딱 올리면 하우스도 열리고 더 나아가서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누르기만 하면 열리는 시스템적으로 많이 바뀌어서 지금 많이 편해졌습니다. 근데 설비가 이렇게 좋아지고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또 사람 손이 가야 또 마무리가 되는 것도 있고 기계란 게 또 고장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사람 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은경 씨? 저희가 스마트팜이거든요. 그래갖고 집에서 핸드폰으로 다 조작이 되고 컴퓨터가 다 하는데 그것만 믿고 항상 이제 실수가 없었으니까 문이 닫혔겠지 하고서는 아침에 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랬더니 컴퓨터 오류로 그날 엄청 추운 날 그냥 문이 안 닫힌 거예요. 그럼 피해가 얼마냐면 딸기도 얼었고 딸기 꽃대도 얼고 그래갖고 한 화방이라고 우리는 이제 꽃 하나를 화방이라 그러는데 다 날려버렸어요. 한 돈 1,000만 원 날아간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게 스마트팜이 돼도 사람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러네요. 근데 어째 뒷줄에 앉아 계신 분들은
좀 돈적으로 손해를 입은 분들이 저기 앉아 계시는 게 배수진 씨 역시 배수진 쳐야 돼. 예, 기계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봤다고 도대체 어느 정도나 손해를 보셨어요? 네, 제가 첫 농사에서 진짜 시설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난방 시설이 저희는 보일러랑 보조 난방이 있는데요. 네. 저희 보조 난방을 이제 계속 켜놓으면 이제 온도 유지를 시켜줘요. 그걸 계속 켜놨는데 저희가 12월부터 이제 명절 전에 이제 구정 전까지 총 매출의 50%를 해요. 근데 그 시기 때 그 기계에서 불안전 요소가 나가지고 하우스가 까맣게 타면서 딸기도 까매지고 기름 냄새 나고 그 지경에 와서 진짜 눈물 흘리면서 딸기를 다 꺾어서 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정말 너무 속상해서 네. 초창기에 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흔히 말하는 좀 손이 많이 가셨네들. 그래서 네, 손해도 할아버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실 때 배수진을 쳐라. 그래서 그렇게 지어주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열풍기에서 그 불안전 요소 돼가지고 그 딸기 다 버려야 되거든요. 버리죠. 그 하우스 전체를 다 버려야 되는데 맞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도 많을 것 같아요. 자연재해. 그렇죠. 그렇죠. 자연재해 정말 무섭죠. 그렇죠. 네. 혹시 요새는 큰 태풍이 조금 없는데 볼라벤 기억나시나요? 땅이 나요. 볼라벤. 네, 제가 이제 귀농 2년 차 때 볼라벤을 맞이를 했는데요. 네. 정말로 바람이 한 30분 만에 바람이 서천을 넘어갔다 해갖고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훅바람에 30분 만에 삼례 지역의 모든 하우스 농가들이 다 쓰러졌어요. 아이고. 30분 만에 하우스가 이렇게 뽑혀갖고 이렇게 날아가서 있고 다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그랬는데 지금 같으면 그 피해 복구를 조금 노하우가 생겼으니까 할 텐데 그때는 초반이라 없어서 너무 어려웠던 정말로 자연재해 앞에서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어느 정도 걸려요? 그거 피해 복구 하는데. 저 그 피해 복구 하는데 지금 한 4개월 걸려가지고요. 4개월? 저도 많이 조금 손해를 본 그런 케이스가 됐죠. 네. 진짜. 저희들은 보통 그 뉴스를 통해서 이 상황을 듣거든요. 맞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직접 당하시면은 되게 무서웠을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리고 또 겨울에는 또 눈이 오면 또 비상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간혹 뉴스에서 폭설이나 이런 예보가 오면 예. 저희는 좀 긴장을 해요. 그렇죠. 지금은 많이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는 하우스 지어지는 구조물 자체가 너무 약해가지고 눈이 온다 그러면 가서 보초를 서야 돼요. 그죠. 눈을 쓸어주고 뭐 다 주저앉으면 저희는 한 해 농사를 다 망치는 거니까 그러면 가서 무조건 대기를 해야죠. 올겨울에도 두세 번은 가서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아하. 다행히 피해는 없었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박원희 씨가 네, 아유, 이 우리 회장은 참 못 말려 이런 표정으로 예, 무슨 일이 또 있으셨었나? 아, 바람 많이 불고 네. 그럴 때는 위험하니까 정말로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때도 많거든요. 근데 꼭 지붕을 잘 타요. 그리고 꼭 위험한 데 가갖고 몸으로 해요. 그러면 이게 몸으로 일하는 사람이 다치면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리지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말리는데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각자의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만큼 열심히 우리 회장님이 일을 하고 있답니다. 네. 아니 무슨 본인이 달인도 아니시고 뭐가 혹시 지붕이세요? 왜 지붕으로 올라가시죠? 그걸 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어렸을 때는 하우스에 눈이 오면 학교 가는 것보다 부모님 눈 쓸러 가는 게 같이 제가 몸이 더 작고 하니까 올라가서 뭐 또 해야 되고 또 이것저것 고치다 보니까 성격상 또 성격 급한 사람이 더 먼저 나서서 하게 되니까 제가 뭐 남편보다 더 많이 하기도 하고 뭐 안 되면 하우스도 올라가서 좀 뭐 보수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언니들은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시설 작물이라서 어쨌든 난방을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주난방도 있고 뭐 보도난방도 있고 막 이렇게 됐는데 올 겨울에 특히나 또 막 공공요금도 많이 올랐고 연료 많이 올랐잖아요. 어려움이 크시겠어요. 맞아. 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하나 딱 안 오른 건 내 월급하고 딸기 가격. 네, 그래서 지금 올해 또 유난히 많이 추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딸기들이 그 적정 온도라는 게 유지되는 적정 온도라는 게 있는데 시설 올해
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죠. 지금 아무래도 그 난방비를 좀 줄이다 보니까 그 온도를 못 맞추고 그러다 보면 딸기 수확량도 좀 적어지고 그러니까 이중에 고통이 오게 되는 거죠.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애로사항들을 들으니까 저를 좀 반성하게 되네요. 왜냐면은 전 지금까지 딸기는 그 따뜻한 하우스에서 그냥 뭐 이렇게 달콤한 딸기 향 맡으면서 이렇게 똑똑 이렇게 따면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네. 근데 그래도 이렇게 힘들지만 뿌듯한 순간도 많이 있으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딸기 출하를 전주랑 완주에 5개, 6개 매장을 출하를 하고 있는데요. 당일 수확해서 출하를 하고 아침에 좀 늦게 한 10시 정도에 가면 고객님들이 그때 많이 오세요. 그때 고객님이 항상 사서 드시는 분이 올해는 딸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모르게 나도 몰랐던 걸 고객님이 더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구나. 그걸 좀 느끼면서 그때 제일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들어가는 건 뭐 다 똑같은데 더 맛있어졌다고 보면 좋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 입맛이 조금 달라질 건 아니니까. 네. 우리 송혜수 원장님 어느 때 뿌듯하세요? 저는 지금 농사진 지 14년 차 됐는데요. 한 8년째 계속 저희 딸기 구매하시러 오시는 카페 사장님이 계세요. 오픈 때부터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쭉 계속 연을 이어오고 있는데 신제품이나 뭐 이런 거 나오면 꼭 맛보라고 사장님 딸기로 했다면서 네. 갖다 주시고 그리고 사장님이 좋은 거 주셔서 이렇게 잘 커가고 있다고 서로 같이 좋은 딸기 만들어서 좋은 가격에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실 때 제일 뿌듯했던 것 같아요. 맞아. 카페도 잘 안 되는 집들 많은데 또 다행히 또 카페까지 잘 되고 있어서 근데 또 최근에 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약간 지금 여기가 KBS인데 KBS 관련돼서 그래요? 스트레스가 엄청났대요. 뭐 지금은 이제 웃고 계시지만 뭐 어떤 일 좀 얘기 좀 자세히 좀 해주시죠.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6시 내 고향 섭외가 들어왔는데 저희한테 직접 온 게 아니고 다른 섭외를 거쳐서 저희한테 왔어요. 근데 준비하실 분들이 없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존에 지금 여기 아침마당 전북이 섭외가 돼 있어서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도와달라고 하시니까 또 토요일 날 저녁에 부랴부랴 잡아가지고 그 준비해 드리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방송 잘 하셨죠? 그럼요. 어떤 뭐 요리도 하고 호두까지 만드시고. 아이고 익숙하신 분이 저기 진행하고 계시네. 딸기 한상. 딸기 수제비.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딸기로 수제비도 만들고 무슨 맛일까? 실제 저런 메뉴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급하게 만드신 거예요? 딸기 수제비는 저희가 급하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야 저게 지금 다 한상이 딸기로 만든 한상인 거잖아요. 아니 뭐 솔직히 얘기해 주셨어요. 급하게 차린 것도 있다. 기존에 했던 메뉴도 있지만 솔직히 급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희에게도 뭔가 그 확인시켜 주실 자리를 마련했다고. 이렇게 한상 차리기가 보통 일 아니잖아요. 네. 궁금해진다 정말. 그렇죠? 뭐 차리셨어요? 저희가 6시 내 고향 촬영할 때는 네. 5-6가지 수제비며 퐁듀며 이거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디저트 준비를 해가지고 디저트. 네, 퐁듀, 탕후루, 뭐 샌드위치 등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6시 내 고향에 나왔던 그것을 잊어주십시오. 아침마당 전북에서 선보이는 네. 자, 우리 딸기로 만든 정말 그 디저트들. 한상. 우리 박범 씨하고 서윤수 악단장님 같이 모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와주세요. 9시 내 고향, 9시 내 고향. 야. 진짜. 나의 시간이구만. 네. 좀 오시고. 세상에 색깔 봐. 이게 다 지금 그 저희 아까 소개해 주신 딸기로 다 만드신 거잖아요. 네, 이거 다 저희 완주 딸기 다 수확해서 지금 제품을 다 만든 거예요. 디저트 만든 거예요. 다 설향 아까 네, 얘기하셨던. 네, 설향으로. 소개 좀 하나씩 그래도 자세히 앞에 있는 거 해주시죠. 네, 지금 저희 컵케이크 만들었고요. 컵케이크 같은 경우는 카스타르드를 좀 부셔서 딸기 넣고 생크림 넣고 생크림 위에 데코레이션을 한 거고요. 좀 촉촉하게 드시고 싶으면 거기다 시럽이나 꿀 넣어서 좀 촉촉하게 좀 부드럽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선물용으로 참 좋은 디저트인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지금 팔고 있는? 아니요, 저희가
만든 거예요. 이런 건 뭐예요? 네네네. 이런 거. 이건 그냥 데코레이션이어서. 네. 그게 옆에 있는 거 이거 좀 궁금하고. 소개 좀 해주시죠. 이건 지금 탕후루고요. 이거는 설탕 시럽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담궜다 빼서 약간 코팅한 딱딱, 거죠? 예, 코팅. 코팅해서 딱딱한 사탕같이 딱딱 겉은 딱딱해요. 애기들이 엄청 네. 좋아하는 사탕처럼 먹을 수 네네. 있는. 저희 아이들도 엄청 좋아하는 탕후루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우와, 퐁듀, 딸기 퐁듀 초콜릿을 중탕시켜서 딸기를 퐁 담궈서 아하. 뺐다가 위쪽에 뭐 화이트 초콜릿이나 이런 제가 이 초콜릿을 데코레이션. 좋아해가지고 네네네. 아우 이제 막 땡기는데 초콜릿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저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퐁듀는 아이들이랑 주말에 집에서 만들기도 쉬워서 시간 보내기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냥 중탕만 해가지고 찍어서 다시 이제 냉장하고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면 박 단장님 지금 소개한 게 3개 정도인데 어떤 거 드시? 저는 바로 이거 저 초콜릿. 아 그렇다면 제가 이게 지금 컵케이크 있지만 이게 먹을 게 없어서 전 탕후루를 그럼 제가 한번 예, 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드셔보시죠. 좀 어리시니까. 이거 하나를 먹어볼게요. 데코레이션. 오. 샤인머스켓은 우리 그 완주께 아니죠? 완주에도 있어요. 있어요? 아, 아니, 네네. 완주 거예요? 한 번에 먹어야 완주. 돼요? 딸기만 먹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네, 딸기 먼저 드세요. 아 딸기만 먹어요? 저도 와 이게 냄새가 같이 딱. 네. 와, 어때요? 맛있는 거랑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 어떻겠어요? 맛있죠? 더 맛있는 맛있죠? 거. 더 맛있죠. 이미 딸기가 단데 또 설탕 단맛이랑 다르잖아요. 네네네. 과일 단맛이랑. 근데 두 개 합쳐지니까 안에서 막 팡팡 터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초콜릿하고 딸기하고 섞이니까 더 맛이 돼요. 아 이거 황홀합니다. 황홀. 네네. 탕후루예요? 그럼 저 이것까지 하나. 네 한번 드셔보세요. 하나 먹게요. 어메 어메. 와 그래요, 나간 김에 다 드세요. 진짜 완전 다르죠. 예. 맛있는 거랑 맛있는 거 같이 먹어. 네. 더 맛있어요. 예. 그만 먹어요 이제. 이건 먹어요? 네. 뭘까요? 일단 그리고 딸기 자체가 맛있으니까 뭘 해도 그냥 맛있는 거. 새콤달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맛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니, 정말 저렇게 다양할 수가 있네요. 네. 아니 빼앗긴 드레도 고문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네. 저 시시 코너가 제 코너였거든요. 아, 딸기를 빼앗긴 저 마음이 어쩐지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가만히 있질 못하고 계속 서서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이런. 근데 예전 같으면 왜 딸기 설탕에 찍어 먹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그걸로도 맛있었는데 저렇게 다양한 요리법이 또 나와 보니까 정말 맛있을 것 같고 우리만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걸 다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예, 이은경 씨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오늘부터 삼내 딸기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네. 거기 가시면은 뭐가 있나요? 뭐가? 코로나 이후에 4년 만에 열리는 거거든요. 4년 그래서 만에. 딸기 품평회도 있고 딸기 그 노래자랑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방금 보셨던 디저트도 맛볼 수 있고요. 딸기도 시중가보다 30%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네, 오늘부터 3일간 하시니까 한번 가셔서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4년 만에 그 다시 축제가 열려서 약간 긴장하신 것 같은데 네. 오늘부터 3일 동안 열린다고 하니까 많이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트만 당첨복 오늘은요 딸기의 그 본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 딸기하면 완주 삼내라고 알 수 있는데 그 삼내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딸기 연구회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요. 맛있는 것에 맛있는 것을 더했던 그 딸기 디저트 맛보신 우리 약 단장님. 네. 네, 뭐 드신 값을 좀 하셔야죠. 질문 좀 하셔야죠. 예. 딸기의 향긋한 이 고소한 이게 아직도 입안에서 맴돌다 보니까 네. 깜빡 잊고 한바탕 방송을 또 잊어버릴 줄 알았어요. 근데 하고 많은 과일 중에 왜 이 딸기를 선택하셨는지 우리 저 김문숙 씨는 그 딸기 농사를 어떻게 짓게 되신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농사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집은 원래 고향이 전주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동생이 전주에서 이제 계속 떠나지 않고 있다가 완주 분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딸기 농사를 먼저 시작하게 됐고요. 이제 동생이 딸기 농사를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어. 해가지고 이제 동생의 말만 듣고 딸기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죠. 동생 말 들으시고. 네. 아까 그렇게 4시간 넘게 무릎으로 막 이렇게 기어 다니면서 무릎을 내주면서 그렇게 농사 익숙하게 하셨는데 특히 이렇게 어려운 점 없으셨을까요? 그렇게 농사 짓시면서.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이제 딸기를 따는 것만 힘들었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직접 농사를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기계의 힘을 빌려야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같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인데 기계를 가지고 쓰신 분들이 있고 기계를 이제 없이 저같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기계를 할 줄도 모르고 기계에 대한 그런 저기도 없었고 그래서 옆에 이제 같이 하시는 분한테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분도 자기 농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이 딸기를 심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거가 우선이 되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 성격적으로 남한테 부탁을 하는 게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트랙터를 한번 배워보려고 센터에서 교육도 받아보고 했는데 결국 그분의 힘을 빌려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그분?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 네, 옆에 사장님. 네. 아니 근데 이 꼭 이렇게 그 트랙터 운전까지 배우셔갖고 그걸 했으면 괜찮았는데 근데 꼭 일을 하실 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 이거 좋은 거 있으니까 이걸로 해보게 그러면 아 됐어 이걸 혀. 뭘 또 그런 걸 하려고 그래. 아무 시간 없어. 막 하면서 자기는 안 돼. 그 결국에는 김은숙 씨가 약간 그런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혼자 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에게 맡기십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저희 남편분과도 이제 좀 저희 아저씨와 이제 좀 많이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지금 표정이 그러세요. 네. 이게 저희 아저씨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을 주고 시키는 일인데 왜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냐 그런 이제 견해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직접 해보다 보니까 내 거가 우선인데 그 사람한테도 자기 거가 우선이지 않겠나 그런 이제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좀 처음에는 많이 다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내가 어려우면 그 사람도 어렵다 이제 그 사장님도 기계를 하시는 사장님도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먼저 그분이 이제 해주실 때까지 좀 마음을 느긋하게 갖고 기다리기로 좀 스트레스를 거기서 좀 내려놓지 않고 그 남편 그분 아저씨 다 같은 분이죠? 아니요. 다른 분이에요. 기계를 가지고 계신 사장님. 이 양반이고. 기계를 가지고 달라요. 네. 기계를 가지고 계신 사장님. 달라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이 농사라고 하는 게 사실 남의 손을 빌려야 할 때가 굉장히 네, 많은 네. 거잖아요. 근데 요새 농촌에는 일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진짜 바쁠 때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네. 진짜 일손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직접 직격탄을 맞으셨다면서요. 네, 한번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이 시기쯤인데 3월 달에 저희가 이제 직원들을 쓰고 있어요. 직접 이제 제가 작업 혼자 해가지고 수확해서 작업을 해서 나가기는 시간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직원들을 이제 딸기 따시는 분들을 쓰는데 아침에 새벽에 나갔는데 딸기가 안 따진 거예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그 직원분들이 이제 이 시기에 딸기가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딸기를 안 따고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가셨어요? 파업하셨죠, 네. 파업. 예, 이제 그냥 가버려가지고 너무 황당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도움을 받을 사람은 저희 아저씨밖에 없어가지고 전화를 해서 좀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둘이 따서 딸 수 있는 만큼만 따가지고 포장을 해서 이제 나갔어요. 그날 나가고 그날 당일 수확을 못한 거는 폐기 처분했죠. 이제 이게 딸기가 생물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시간을 놓치면 따야 될 시기를 놓치면 너무 많이 익어서 저게 어허.
근데 그런 일이 배수진 있었어요. 씨도 가족의 권유로 그렇게 농사를 짓게 되셨다고? 네, 권유라기보다는 저희 부모님이 두 동의 하우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아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딸기를 알아보니 수익성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엄마 해볼래?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다른 농사일보다 되게 쉬워 보였어요. 서서 따고 선별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되게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시간 여유도 없고요. 아이들이랑 보낼 시간은 전혀 아예 꿈도 못 꾸을 것 같고요. 그 정도로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딸기 농사가 그렇게 힘들군요. 네네. 그 예상과는 달리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남편분이 울기까지 했다는데 네, 저희가 원래 기농을 하기 전에 계속 같이 있다가 저희가 딸기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2년 정도 주말 부부를 했어요. 근데 신랑은 회사에서 이제 먹고 자고 혼자니까 집은 다 정리하고 내려온 상태였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24시간 농장을 지키는 게 좋다 이렇게 주위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몇 분 계셨고 근데 그 조그만 컨테이너에서 아이들이랑 저랑 셋이서 있고 신랑은 회사에서 단독적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너무 서러움에 북박쳐가지고 네네네. 서러움에 그래서 좀 얼마나 서러움이 북받치셨으면 마이크를 그렇게 치시겠어요, 촌장님. 지금 촌장님도 지금 서러움이 북받치시죠? 지금 이탈리아 갔다 오셔가지고 지금. 이탈리아. 그 남편분 일하는 게 나는 그렇게 성에 안 찬다 하시는데 네네. 뭐 어떤 부분이 그렇게 성에 안 차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저는 어느 정도 시설을 유지를 해왔고 신랑은 일을 하면서 농사 이거 나도 한번 해볼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같이 그래 좋아. 여자 혼자 하는 게 힘든 부분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신랑이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서 도와달라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요즘에 많이 보시는 동영상 있으시잖아요. 그거 교수님들 자료를 막 보고 뭐 인터넷 많이 해서 이렇게 정보를 수집해서 나름 공부를 했는데 시설 하우스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니까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하우스마다 환경이 너무 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래, 당신이 수익이 있으니까 그거 보충해. 그 생각으로 이제 그럼 해봐. 했는데 병충해가 오게 조금씩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이 부딪히고 그래도 많이 공부하면서 개선돼서 이제 많이 맞춰가는 중이에요. 맞춰가는 중이에요. 네, 네. 저도 농사를 5년째 짓고 있잖아요. 너튜브 보고 하잖아요. 그 우리 바다하고 안 맞아요. 다 달라요. 그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네, 네. 근데 지금 맞춰간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남편들 얘기 나온 김에 합시다. 합시다. 회장님, 네, 합시다. 그 댁은 어때요? 그 댁은? 네. 네. 제가 한숨부터 먼저 나오는데 지금 수진 씨가 겪는 걸 저는 거의 12년 전부터 겪었으니까요. 오래됐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농사 질 때는 한 10동, 12동을 혼자 다 하고 있을 때거든요. 네, 남편은 말로 하는 스타일이었죠. 경영자의 마인드여서 작업이 안 된다고 엄청 많이 싸웠어요. 서로 의견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엄청 많이 싸우다가 몸도 힘들고 일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해서 엄청 진짜 너무 많이 힘들어서 이대로 이게 될까 싶었던 찰나였는데요. 이맘때쯤 딸기 축제가 하는데 거기 품평회라는 게 있거든요. 자기 딸기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예요. 네. 그때 밤을 새고 딸기 작업을 하고 아침에 새벽에 또 딸기를 따서 품평회에 딸기를 출품을 했는데 피곤하니까 자야 되는데 뭐 그때 딱 전화 온 게 1등 했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통 크게 이해하고 술 한잔하고 해결했습니다. 잘 해결하셨네. 네. 이렇게 송현선 씨 그리고 배수진 씨의 남편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그냥 좀 잘 다독이면서 남편이 속상하게 해도 견디고 그러셨는데 뒤에 계신 이은경 씨는 남편 때문에 막 집을 나가시고 막 그러셨다면서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별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고설 연동이라고 1000평이 한 동으로 돼 있는 그런 큰 하우스를 짓고 진해에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하우스에 물이 들어왔어요.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풀씨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바닥에 잔디 모양 1000평이 쫙 깔린데 아이고. 우리 신랑이 그냥 호미를 하나 쥐어주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금방 해. 풀 좀 다 뽑아. 그래서 아 알았어 대답하고 한 동을 했는데 옆을 착 쳐다보는데 3동이 남았네. 갑자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본인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래갖고 그냥 몸빼 바지에 그냥 입고 차 끌고 서울 가서 아 이참에 그러면 호텔에 좀 묵어서 그냥 쉬어야겠다. 일바지 입고. 일바지 입고. 어머머 세상에. 그래서 있는데 이제 전화가 왔더라고. 한 달 정도 있었나 그랬을 거예요. 한 달이나 꽤 있으셨네. 그냥 가출이 아닌데. 딸기 다 버렸네. 그냥 뭐 이참에 원하는 것도 좀 얘기하고 하려고 이제 지어놓고 쉴 공간이 없어갖고 그냥 쬐끄만한 쉴 공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돈 들어간다고 안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왔길래 그거 만들어주면 나 올라갈게. 그랬더니 다 준비해놨다고 올라오라고 해서 왔더니 해놨더라고요. 파업이 제대로 통했네. 그럼 좀 한 달 나가본 적이 있어요? 강단이 있으세요, 강단이. 쉽지 않아요. 호미질 하다가 서울 호텔로 가기가 이게. 호미까지 들고 가셨어요. 호미에서 호텔로? 그럼 혹시 한 달 집 나가본 적 있어요? 저는 그렇게 했는데 호미로 여기 이렇게 될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일단은 뭐 완승을 거두신 거죠. 한 달 쉬었어. 그리고 또 뭐 휴게 공간도 얻으셨고. 근데 결국은 남편한테 고마운 게 아니고 정작 고마운 사람은 시어머니가 고맙다고. 시어머님이요? 저희가 내려오고서 얼마 안 되셔서 시어머니가 계속 기침을 하길래 병원에 가셨더니 소폐성 폐암 4기시더라고요. 거의 말기가 다 되셨는데 그 진단 받으시고 얼마 안 돼서 아버님이 또 쓰러지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항암 주사를 17번을 맞으셨는데 항암 주사를 맞고 오셔도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거동을 못 하시는데 그 수발을 어머니가 다 드셨어요. 그러니까 며느리 힘들까 봐. 그리고 항암 주사 받고 일주일 동안은 밥도 못 드시고 막 그러시는데 티를 안 내셨어요. 며느리 힘들다고. 그리고 지금도 안 도와주셔도 되는데 일하는 애들도 있고 하는데도 굳이 나오셔갖고 딸기밭에 나오셔서 일을 그렇게 하셔요. 우리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는데 본인은 쉬는 게 너무 미안하다고. 근데 제가 잘 못해요 어머니한테. 지금도 어머니가 다 이제 가정을 살림을 다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밥을 얻어먹고 사는데 그래도 저한테 한 번 뭐라고 안 하시고 다른 분한테 흉을 안 보셔요. 근데 제가 살아서 저희 아버지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머니는 되게 존경스러워.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아침마당 전북에서 어머니께 영상 편지를 띄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 저 3번 카메라 보시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제가 말을 잘 못해서 택택거리기도 하고 한 번도 고맙다고 얘기도 못하고 그냥 너무 일찍 새벽같이 나가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맨날 뭐라 잔소리만 했거든요. 어머니 건강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 마음은 안 그런데 표현을 못한 거예요. 사랑하고 좀 오래오래 사세요. 감사하다. 진짜. 아니, 우리 며느리는 이게 아니라 우리 며느리는 이렇게 늘 얘기해 주시는 그 어머님 생각하면서 저렇게 또 눈물을 흘리시네요. 알콩달콩 재밌게 사시고 어머니 완치되신 거예요? 괜찮아요? 예, 완치되셨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다행이네요, 진짜. 5년 병. 네네.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많이 하시면 밑으로 또 안 내려간대요. 그런 것도 조금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시집살이를 안 시키셨을 때. 자, 여기서 이제 말 나온 김에 남편 얘기를 또 들어가 볼게요. 딸기 농사 덕분에 부부 사이가 좋아진 분이 계시답니다. 누군지 아시죠? 왜 좋아지셨어요? 완전히 좋아졌다고 하기는 이건 최근의 일이고요. 네. 실은 저희도 초반에는 엄청나게 많이 싸웠죠. 저희가 이제 귀농하기 전에 2010년도 귀농하기 전에 주말 부부를 8년을 했어요. 근데 큰애가 중학교를 들어가면 작은 애가
대학을 들어가는 지금 이 나이 예. 50대까지는 계속 주말 부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정의 의미가 없다.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살자. 다 같이 모여서 살자라는 그 명제하에 커다란 명제하에 시댁이 전주여서 지금 전주로 내려왔다가 빈집을 찾으러 이제 집을 알아보려고 완주군청을 갔었어요. 완주군청 근데 귀농귀촌 담당자가 귀농 한번 해보세요라고 저한테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정말로 무식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귀농을 시작한 케이스거든요. 초반 3년은 무지막지하게 싸웠어요. 끔찍하게 싸우다시피 끔찍하게 싸웠어요. 정말로 아까 은경 씨 말씀하신 대로 가정이 와야 될 정도로 느껴져요. 네, 끔찍하게 싸웠는데 호텔도 가셨나요? 저는 호텔까지는 못 가고 논산까지 가다가 내려왔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논산이더라고요. 가는 길이었네. 그리고 다시 정신 차리고 저는 몸빼바지가 좀 그래서 그냥 다시 왔어요. 네. 이거는 저희 둘 다 이제 그때 정말 대화를 많이 했는데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살자고 왔는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눈치 보고 그렇죠. 우리 둘이는 우리 둘대로 너무 이게 떨어져 있던 사람이 남편이랑 의외의 복병이 뭐냐면 남편과 부부가 같이 모여 살면은 24시간 같이 모여서 살면 스트레스가 의외의 복병이에요. 아, 그래요? 남자 뇌와 여자 뇌가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둘이 많은 대화를 했었어요. 그거를 많이 풀어나가면서 아주 오랫동안 4년, 5년 동안 노력하면서 최근에 아주 좋아졌어요. 다행이지요. 감사합니다. 대화와 노력이네요. 네, 제 말씀을 들으니까 확 와닿습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음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4시간을 같이 다닙니다. 저희들도 예전에는 진짜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한문같이 다니면서 다른 부부들한테도 이렇게 좀 조언도 해주고 그럴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또 실천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규칙을 만들고 실천을? 저희는 그래서 정말 속 깊은 대화를 하면서 근데 처음에는 뭐냐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상대방이 저렇게 해놓은 거 너무 화가 나면은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막 질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질러지고 내가 화가 날 때 브레이크 거는 법. 내 브레이크를 어떻게 거냐. 임민규 씨 사랑합니다. 박원희 씨 사랑합니다. 그게 뭐냐? 나 화났으니까 너도 내 감정 조금 알아줘. 그러니까 나 화났으니까 여기서 그만하자. 라고 이렇게 서로 감정의 브레이크 거는 법을 딱 알았고요. 그게 그 그러고 순간에 되나요? 연습 많이 했어요. 정말 5년, 6년 노력했어요. 5년, 6년 꾸준히.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 감정 알아주기. 어차피 나도 너무 불쌍한데 어느 날 잠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남편이 불쌍하면 얘기 끝난 거래요. 나중에 저분은 부부 특집 한번 모시고 싶어요. 상담 선생님 같으세요, 진짜. 그럴까요? 4주 후에 뵙겠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노하우도 찾으셨다는 게 네. 역할을 이렇게 나눠서 서로 터치하지 않게 네. 이거는 당신 일, 이건 예, 내 일. 예, 예. 그 이야기도 좀 들려주시죠. 네, 그래갖고 저희는 그래서 이게 어차피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두 사람이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내 구조가 다르다는 걸 서로 인정을 하고 그러면 남자 일, 여자 일을 서로 구별하자. 부부라자라고 부부해서 시설 관리는 남자. 큰일은 남자, 매장에 뭐 출하 같은 거는 남자, 그리고 재무 관리나 그런 애들 노동력 관리 그런 부분은 여자. 제가 이렇게 갖고 분야를 나눴어요. 그렇군요. 아유, 잘하셨어요. 네. 정말 오늘 아침마당 전북은 새콤달콤 향긋한 딸기로 우리에게 봄을 선물해 주고 있는 완주 딸기 연구회 회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떤 딸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러분들의 이런 딸기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제가 느껴보게 되니까는 진짜 딸기를 먹을 때마다 이분들이 저는 이제 생각이 날 것 같거든요. 전 이제 좀 이게 궁금해요. 본인에게 있어서 딸기란 어떤 의미인지 먼저 이은경 씨. 저는 미래요. 왜냐면 저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아들도 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미래. 진짜. 가족 얘기 좀 더 해주세요. 그냥 뭐 저도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 아들이 이끌어 나가야 되기도 하고 아들. 어쨌든 취직을 못해서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그 아들이 증권회사 그렇게 뭐 입사 시험 보고.
얘가 졸업할 때가 코로나가 막 이렇게 막 됐을 때예요. 네. 그래갖고 우선 그 면접만 합격하면 되는데 면접이 이렇게 딜레이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면접이. 그런데 이제 얘가 하도 집에서 그냥 빈둥거리길래 야, 너 그러고 있느니 그냥 그럼 농사나 지어라. 뭐 월급 받는 거보다 훨씬 나을 거다. 그랬더니 얘가 덥석 물어버리네. 또 말은 했으니까 뭐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얘네 아빠 그럼 농수산대를 다시 들어가라. 그리고 지금 농수산대 대학교 2학년 다니고. 다니고 있어요. 농산대 제가 사는 곳 바로 뒤에 농협대가 있거든요. 네, 쓸데없는 얘기고요. 네, 굉장히 뭐 딸기 의미를 물었는데 미래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팜파티의 의미를 많이 두고 있다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제가 여기 내려와 갖고 이제 농업대 다니고 여기 우리 그 회원님들 1년에 한 번씩 파티를 해요. 근데 코로나 때는 못 했고 그냥 재밌게 모여갖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일반 파티도 아니고요. 저는 막 풍선도 띄우고. 제대로 파티하시네. 예. 그리고 저걸 위해서 또 노래방 기계도 샀어요. 맞으면 안 되죠, 또 노래가. 왜냐면 처음에는 빌렸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해마다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사는 게 낫겠다. 손이 크시네. 그래갖고 저거 사서 하고 뭐 저희는 이제 게임도 하고 뭐 추첨도 해갖고 선물도 주고. 그래요. 네. 이제 1년 딱 1월달 되면은 11월달 팜파티 생각을 하죠. 그럼 사이다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자, 우리 배수진 씨. 네. 나에게 딸기란 무엇이다? 저는 자유의 약탈자. 달자. 네. 왜냐면요, 저는 자유를 많이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좀 여유롭고 아이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시간은커녕 아이들이랑도 시간을 전혀 못 보내고 있어요. 그 전에는 주말이면 아이들이랑 놀러도 나가고 그런데 그런 시간이 전혀 없고요. 네. 아이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엄마 우리 언제 놀러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우스를 24시간 진짜 이렇게 매일 지켜야 되는데 그 아이들한테 그게 미안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딸기 키우시는 분이라 딸기가 좋은 의미인 줄 알았는데 뭐 약탈자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송현단 씨는 어떻게 딸기에 대한 의미가 어떠신가요? 저에게 딸기란 죽일 놈의 것? 갑자기 이어서 죽일까지. 수진 씨랑 비슷한 경우기도 하고요. 딸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서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가족여행도 가본 적이 없고 그 와중에 남편이랑은 또 엄청나게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생각만 하면 좋기도 하지만 죽일 놈의 것이 맞더라고요. 그래요. 이분 답도 기대되는데 김은숙 씨, 나에게 딸기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딸기란 잡고 있기 힘든 동아줄? 동아줄.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요. 박원희 씨, 나에게 딸기란? 제2의 인생. 네? 제2의 인생. 좋은 거다. 저는 정말 농사 1도 모르던 완전 도시 사람이었는데요. 네. 정말 아까 적성에 딱 맞는 농사 지으면서 제2의 인생을 잘 시작하고 있는 제2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박범 씨에게 나에게 딸기란? 네, 쓸데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팀장님. 준비한 오늘의 책, 어떤 책인가요? 책을 드릴까요? 찍찍찍 마을 딸기 축제 그림책입니다. 축제가 오늘부터 열리신다 하길래 축제 이야기인데요. 주인공이 쥐들인데요. 이 쥐들의 여는 그 딸기를 테마로 해서 여는 이 축제가 얼마나 맛있는 딸기가 있었으면 고양이가 그 딸기 맛에 반해서 그냥 허물 다 벗고 스스럼 없이 딸기 축제에 참여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삼례 딸기, 완주 딸기 맛에 흠뻑 반해서 오늘부터 3일 동안 있는 딸기 축제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회장님께 선물합니다.
아유 진짜 이분들이 얼마나 바쁘신지 방송 끝나자마자 또 가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요. 슈퍼우먼으로서 딸기 맛 더 달콤하게 만들어주시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날이 갈수록 포근해져서요. 나들이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지금쯤 출발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밤에 출발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나들이 가실 때는 완주 삼례 딸기 꼭 챙겨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냥 설탕 찍어 먹는 딸기 뭐 이거 조금 물렁물렁해지면 주스 아니면 잼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다양한 요리법이 나와 있다고 하니까 축제 한번 가서 달콤한 시간 가져보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